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강우라고 합니다. 인천여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른 날입니다. 중간고사의 문제를 간단히 풀이하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번에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께서 기존의 플래티넘이라는 교재를 상당히 많이 수업 시간에 쓰셨다고 하더군요. 저랑 함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실제로 인천여고 학생들이 현장 난이도를 봤을 때는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를 간단히 풀이하면서 이 문제에 따라서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맨 첫 줄에 2차 방정식이라는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ax에 마이너스 6은 제로다 라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주어졌는데요. 그 실근이 알파다 베타다라고 주어지게 되면서 실제로 알파와 베타에 대한 크기를 주게 된 거예요. 기존에 공부를 많이 했던 학생들을 알다시피 저희는 이제 알파랑 베타가 주어지면서 근각의 수를 간단히 쓰은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크기의 표시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기를 줬다는 거는 결국에 근에 대한 위치나 아니면은 근에 대한 값이 궁금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기가 나왔으니 근에 대한 값이나 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겠다 라는 걸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다음 줄을 읽어야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크기랑 모든 걸 판단했을 때 기역을 보시게 되면은 모든 학생들이 기역을 보게 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주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히 이 문제는 근각의 수지 않냐 라고 해서 기역에서 근각의 수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를 체크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가 될 것이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근의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서 얘들 같은 경우는 A 제곱에다가 플러스 12가 12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와 12가 없어지게 되면서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실수 A이기 때문에 크기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반드시 성립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기역까지는 쉽게 무난히 체킹을 합니다. 하지만 니은부터 했을 때 니은 같은 경우는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 얘가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와 동일하다 라는 의미를 띠게 되겠죠. 근데 이것에 대한 의미는 결국에 대한 근에 대해서 부호 체크해 달라는 얘기예요. 절대값을 모든 학생들이 약간 어려워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굳이 얘들 문제를 봤을 때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절대값을 보게 되면 단순히 크기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 크기에 대해서 나타냈는데 그러면 얘들에 대한 크기가 여기 있던 근의 곱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근의 곱에 의해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통해서 얘들 같은 경우가 근에 대한 부호가 전혀 다르구나 라고 인지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은 어차피 2차 함수의 x축 위의 점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을 함수로서 접근하게 됩니다.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함수로서 접근하게 되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대칭축이 2분의 a면서 그 다음에 y축에 의해서 y축이 마이너스 6이다. y축에 대한 접점 0,-6을 지난다는 걸 통해 여기서가 이제 큰 녀석이 베타고 작은 녀석이 알파이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 이렇게 설정된다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 부호가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면은 얘들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땡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하필 이거를 2차 함수로서 접근했냐면 디귿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디귿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함수로서의 접근을 원하고 있었죠. fx는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6이다 라는 함수로서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문제에 대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의 분의 F의 베타 플러스 3 2랑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마이너스 4분의 F의 알파 마이너스 4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여기 안에 있는 게 베타 플러스 3이니까 얘를 둘이 위치를 바꿔주자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알파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얘를 둘이 위치 바꿔주자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베타 플러스 3의 마이너스 알파고요. 여기서는 알파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그럼 여기 있던 알파 값과 베타 값이 있는데 저희는 앞서서 알다시피 알파와 베타가 근이란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F 알파가 제로고 F 베타가 제로란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뒤에서 마이너스 F 알파를 추가하고요. 마이너스 F 베타를 추가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알파에서 알파 콤마 0에서 F 베타 플러스 3 콤마 F 베타 플러스 3의 기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 여기 있던 알파 콤마 0부터 해서 베타 플러스 3은 요쯤에 있겠죠? 해서 여기에 따른 기울기는 양수인 기울기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뒤에 거 같은 경우는 베타 콤마 0에서부터 알파 마이너스 4에서의 기울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쯤에 대한 여기의 기울기를 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대칭축에서 똑같은 거리를 떨어져 있으면서 여기의 위치는 알파 마이너스 4고 여기서는 베타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울기는 이 부분의 기울기의 크기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기울기 더하기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가 얘가 음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맞는 소리가 되면서 디귿까지 맞다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기읒과 디귿인 3번에 해당되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부터 등장하게 되겠죠.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4는 제로에 두근이 알파와 베타다 라는 식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근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2차 방정식이 모두 다 고정이에요. 그럼 총 저희는 4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2차 방정식의 인수,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그리고 근과 계수까지 이 4가지 중에서 근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다 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들에 의해서 2차 함수 fx가 성립하는 게 f의 2분의 알파 제곱은 3알파고요. 또 f의 2분의 베타 제곱이 3베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기존에 뒤에 거 같은 경우에서 얘를 바꿔서 문제를 푸는 형식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안에 있는 x자리에 있는 녀석이 2분의 알파 제곱이다. 얘를 지금 활용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근에 대해서 표현했으니까 총 4가지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할 것인지 먼저 고민을 하고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확인했을 때 얘들 같은 경우에 제곱에 해당되고 1차에 해당되고 이제 상수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입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냐는 얘기예요. 대입을 이용하게 된다면 알파 제곱에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는 제로고요. 베타 제곱에 플러스 2베타 플러스 4는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럼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를 이항시켜서 2분의 알파 제곱꼴로 맞춰주면은 이 여기에 있던 식 같은 경우는 f에다가 마이너스 알파의 마이너스 2가 해당되고요. 얘가 3알파다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얘들에 대해서 f 마이너스 베타의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얘가 3베타다가 되면서 1차식으로 떨어지게 만든 거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만들고 나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은 얘들 같은 경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고 해서 2차기 때문에 근에 대한 얘기가 알파랑 베타일 뿐이구나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따라서 f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x는 제로에 대한 근이 알파 베타다 라는 걸 확인해 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근에 대해서 인수가 잡힌 거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는 제로예요.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에 최고차 한계수를 모르기 때문에 a라고 설정하고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4다 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f0은 2일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들 같은 치환해서 하면 되겠네요 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건데, 뒤에 얘기하는 것도 f-2이기 때문에 저는 이 형태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은 얘가 f0이 될 거고, 자 마이너스 2를 넣게 돼서 이제 f0이 되면은 얘들 같은 경우가 2에다가 플러스 6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4a와 같다라가 되면서 a가 따라서 2구나 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가 2에 x제곱 플러스 2x의 플러스 4에 해당될 것이며, 지금 여기서 바라는 점은 f-이겠죠? x에다가 이번에 0을 넣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0을 넣게 되면은 얘들 같은 경우는 뒤에 게 0이고요. 0, 0 해서 4가 나오면서 곱했을 때 정답이 8이구나 라고 해서 f-2가 8이다 라는 정답이 체킹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18번 문제를 보게 되면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럼 18번 문제에서 2차항의 개수가 음수라고 했으니 위로 볼록인 함수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먼저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서 가조건에서 f1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결과물이 있고요. 나조건에서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항등식이겠죠. f3-x는 f3+x와 동일하다 라는 걸 통해 대칭축이 3이라는 거, x는 3에 대한 대칭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대칭축이 3이면서 여기서 1,-1을 지난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실수 p에 대해서 지금 현재 p가 크거나 같다 x가 p 플러스 2로서 임의의 실수 p인데 얘들 칸수가 2칸 차이 난다는 거는 우리가 고정해 놓고 시작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 2칸 차이가 나는데 그 2칸 차이에서 최소값을 gp라고 한 거예요. 최소값을 gp니까 1에서부터 3까지 한다면 여기 지점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들 최소값이 동일해지는 위치가 어디겠죠? 얘들의 여기서 2가 되는 위치와 여기서 4가 되는 위치, 완전 동일한 위치에서는 최소값이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p가 있었고요, p 플러스 2가 있었다면 그 왼쪽에 있었을 때는 p에 대해서 최소값을 따르고 있었다면, 자 2를 넘어가는 순간 p 플러스 2에 대해서 최소값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최소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2를 기준으로 넘어가는 순간 4의 위치를 띄고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2라는 대칭축을 가지고 있으면서 갔다가 이렇게 생기는 이러한 그래프가 생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 대비 때 제가 따로 10문제에서 20문제 이상을 다뤄줬기 때문에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가 최대값이 오기 때문에 2,5를 지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가 지금 최고차항에서 fx가 a의 x-3의 제곱에 플러스 b라고 설정했던 이 식이 지금 첫 번째로 1,-1을 지나고 두 번째로 2,5를 지난다 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을 대입하게 되면은 4a 플러스 b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2를 넣게 되면 몇이죠? a 플러스 b가 5가 나오게 되면서 위에서 아래 걸 빼게 되면 3a는 마이너스 6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면서 b라는 숫자는 7이 되게 되겠네요. 따라서 fx가 마이너스 2의 x-3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7이다 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했던 거는 G-1과 요거에 대해서 그래프는 GP입니다. 해서 얘가 G-1에서 그 다음에 더하기 G4에 대한 값을 묻는데요. 그러면 간단히 여기 있던 얘 부분이 fx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우리는 그냥 fx라는 걸 다루게 될게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 2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G4라는 녀석은 두 칸 떨어져 있겠죠. 여기 4인 부분 두 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반대편 4인 경우가 0에 대한 값을 묻고 있겠네요. 그래서 얘와 같아지는 게 G0의 값이기 때문에 얘들 G-1과 G0은 F-1과 F0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를 -1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2에다가 플러스 7에 0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8 플러스 7이 되게 된 거죠. 따라서 계산해주면 정답 마이너스 36으로 정답이 1번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단답형 2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단답형 2번은 Z라는 녀석이 주어져 있었죠. Z라는 녀석이 주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2i분의 2 플러스 루트 3i입니다. 자, 이런 형태가 주어지게 되면은 저희는 크기부터 고정관찰하자라는 얘기를 하죠. 루트 3과 2 그리고 2와 루트 3으로써 크기가 지금 현재 동일하면서 얘들에 대해서 i가 붙은 것만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들 통해서 우리가 위아래로 i만 곱해주면 되겠다 해서 여기에서 i만 곱해주게 되면 얘가 2 플러스 루트 3i가 나오게 되면서 약분이 되겠네요. 따라서 z라는 녀석이 i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뒤에 거에서 오메가라는 녀석에 대입하게 되는데요. 대입하게 되면 루트 2분의 i에다가 1 마이너스 i가 되면서 얘를 이제 유리화시키고 계산하게 되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i가 돼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 1이므로 얘들 같은 경우는 오일러 파이 함수에 의해서 얘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라고 보셔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를 그려줬을 때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에서 얘가 x축이 리얼라이즈 넘버, y축이 이매진 넘버라고 해서 얘들 단위원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는 여기서 45도에 해당되는 거죠. 45도에 해당되면서 여기까지 확인했더니 오메가의 n승이 마이너스 1인 걸 확인해 달래요. 그러면 여기서 얘 지점에서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총 4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의 회전이 들어가서 오메가 4승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일 것이며 나머지 거 같은 경우는 한 바퀴 회전을 하고 다시 또 4번을 가야 되기 때문에 360도를 가기 위해서는 8번의 회전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얘가 n이 될 수 있는 거는 n 자체는 4 더하기 8k 형태면서 k가 정수의 형태가 띄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가 지금 100 이하의 자연수이므로 4 더하기 0에서부터 4 더하기 12 곱하기 8의 형태까지 여기의 숫자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0부터 12까지를 더한 거기 때문에 얘가 총 13개가 주어지면서 정답은 13개다 라고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서답형 3번 같은 경우는 얘네들 같은 경우 도형적으로 바꾸고 나서 피타고라스든 얘들 같은 게 설정해서 x와 4-x를 설정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는 얘네들 같은 경우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루트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거쳐서 갔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단답형 3번 같은 경우가 가장 기본적으로 도형에서 나타나고 있고 얘들에 대한 관계식을 각각의 미지수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얘들 같은 경우가 사각형이 주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라는 식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죠. 정사각형을 만들었던 이 형식에서는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라고 설정한 거예요. 그럼 내저번이 각각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거고 여기 있던 내저번이 있을 거고요. 똑같은 내저번이 총 4개가 존재할 것이며 가장 큰 내저번이 존재하겠네요. 그럼 여기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먼저 구한 다음에 얘들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 플러스 B라는 녀석이 지금 4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 C제곱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 여기서의 내저번들을 다 더할 거기 때문에 내저번의 방정식인 2분의 1의 아래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진다는 형식이 있었죠. 그래서 얘들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는 2분의 1 AB가 돼서 약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B가 4고요. AB 같은 경우는 얘들의 제곱에서 얘를 빼게 되면 2배의 AB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AB 같은 경우는 2분의 16 마이너스 C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4 플러스 C와 4 플러스 C가 인수이기 때문에 얘가 약분이 되게 되겠죠. 따라서 R이라는 녀석 자체는 2분의 4 마이너스 C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를 파이 R 제곱을 할 건데 그게 총 4개가 있겠죠? 따라서 얘가 4-C의 전체 제곱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절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는 2분의 1C가 되겠네요. 2분의 1C란 걸 확인해주고 얘를 쓰게 되면 얘들은 4분의 1C 제곱 파이에 해당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 묶어내고요. 안에 있는 형식을 쓰게 되면 C제곱에다가 더하기 4분의 1C제곱에 마이너스 8C에다가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자 그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원에 대해서 나타내는 이런 실생활 예시 문제는요. B가 0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A가 0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얘가 A와 B에 관해서 얘들 같은 경우는 0과 4 사이, 0과 4 사이인데 최대 최소 원리에 의해서 두 군데가 이제 양쪽 끝이 부등호가 안 붙게 되면은 범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안에서 최대 최소를 갖게끔 문제가 꾸며집니다.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따른 C에 대해서만 표현했어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게 되면서 얘들 같은 경우가 최소값을 갖는다는 건 충분히 빠르게 알 수 있게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가 파이가 일어나고요. 얘가 4분의 5C제곱에 마이너스 8C에다가 플러스 16이고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를 완전 제곱식으로 꾸미게 된다면 파이에 해당되면서 4분의 5로 묶어낼게요. 그러면 C제곱에 빼기 5분의 32C에다가 플러스 1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의 절반의 제곱이므로 얘들 같은 경우가 이제 C-5분의 16의 전체 제곱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대칭축이 여기니까 C에다가 5분의 16만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묶어낼 거니까 4분의 5에서 C로 묶어낼게요. 곱하기 C 같은 경우는 5분의 16이고요. 그리고 얘가 5분의 16에서 빼기 5분의 32만 하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얘가 약분 하면서 4가 남을 거고요. 얘들 같은 경우는 5분의 지금 마이너스 16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64에다가 더하기 16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이 뭐냐면 5분의 16파이다 라는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나온 거죠. 이러한 식으로 얘들같이 저희는 배운 한도 내에서 그러면 어떤 배운 한도 내에서 미지수 설정을 했을 때 루트가 나오게 되면 얘가 선행을 땡겼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산술기한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얘들 배운 한도에서는 산술기하를 쓰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미지수 정태 자체를 그대로 설정해서 간단하게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서 풀어가는 형태, 그리고 2차 함수의 완전 제곱식까지 형태를 쓰게 되면서 얘들 같은 경우를 적절히 고동사 상내용을 쓰게 된다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번에 인천여자고등학교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도 플래티넘이나 블랙라벨 교재와 같이 난이도 있는 교재에 대한 문제들을 충분히 숙지하게 되면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 좋은 고득점에 맞게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광호였습니다.